시청자 여러분, 주말 편안하게 보내고 계십니까? 고영신TV 시사정담을 시작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일가에 부설수가 끊임없이 국민들의 입방아에 오르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사실무근이라고 부인하면서 법정 대응을 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습니다만은 책임 있는 답변을 해야 한다는 것이 중론인 것 같습니다. 이진공 교수님과 함께 문재인 일가의 끊임없는 비리 의혹 심도 있게 더듬어 보겠습니다. 이 교수님, 예. 지금 우선 문재인 대통령과 관련된 일가, 예. 그러니까 일촌 뭐 이내에 있는 사람 중에 일촌, 이촌. 예, 부인 김정숙 여사, 일촌, 그 무촌이야. 무촌이죠. 아들 문재용, 그 일촌이지. 또 딸 문다혜, 마찬가지. 사위 서모 씨, 다 지금 구설수에 올라오고 여러 가지 비리 의혹에 연계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선 총괄적으로 대통령 일가가 이렇게 전원이 문제가 된 적이 있습니까? 저는 과거에 뭐 전두환 정권이라든가 노태우 정권에도 그 일가들이 관련이 돼 있었습니다만 이렇게까지 뭐 이렇게 구설에 오른 건 처음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특징은 과거 뭐 DJ, YS 예. 뭐 그 일에 모든 사람들이 이제 뭐 자녀라든지 가족이 문제가 됐을 때는 보고 사과를 했어요. 네. 아, 미안하다. 이거는 네. 내가 잘못 내 불찰이다. 대통령이 직접 나와서 그럼요. 사과를 했죠. 수사도 강력하게 하라고 지시를 하고. 그렇게 해야 되거든. 예. 그 대통령이라는 건 특별한 지위잖아요. 그 대통령 가족도 특별한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예. 그래서 이름 문제를 전담할 민정수석실도 두고 하는 거 그럴 수 있는 아닙니까? 것이죠. 그렇죠? 예. 그런데 우리나라는 참 한심한 게 공수처법 만들면서 거기도 대통령 친인척에 대해서는 예. 뭐 그 기소권을 없애버리고 예. 예? 그다음에 지금 민정수석 그 조국 수석은 가만 보니까 이 자신의 역할이 뭐냐면 대통령 주변을 철저히 샅샅이 살펴가지고 대통령에게 혹시라도 나중에 누가 될 그런 문제는 사전에 차단해 주는 것이 그게 민정수석이 하는 일이거든. 대통령이 그거 좀 해달라고 부탁한 건 아니겠습니까? 민정수석. 예. 근데 이 양반은 우리 이미 인상이 그래요. 가만 보니까 한사코 그걸 맡고 있는 것 같아. 예, 그런 거 혹시라도 요만큼 더 새 나갈까봐. 그래서 만약에 누가 무슨 이야기하면 사실은 무근인데 자꾸 그러면 예 법적 조치를 하겠다. 근데 그럼장 뭐 우리 같은 언론 엄포치는 게 일이에요. 언론계 근데 평생 언론계에서도 우리도 저도 지금 가면 파출소 앞에 지나가면 괜히 주눅이들어 지나가고 하는데 그런데 맨날 이렇게 엄포를 놓으면. 예, 이제 그게 이제 언론 용어로는 칠리 이펙트라고 합니다. 위축 효과를 주는 거예요. 예. 사람들한테. 함부로 이렇게 했다가는 큰일 나. 예. 우리 고소고발하면 당해. 예. 이러니까 사람이 그냥 기가 죽죠. 뭐 말하려다도 아이고 입 다문 게 최고겠다. 거기다가 요즘 또 꼭 이러더라고. 민형사상 뭐 책임을 묻겠다 이러면 차라리 형사 같으면 뭐 잡혀 들어가서 뭐 고생하면 되는데 민사 걸리면요. 손해배상해라 그거든. 집이 거들나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같이 은퇴족들이 예? 안 그래도 지금 그 한데다가 이런 식으로 갖다 협박하면 입 닫으라는 얘기지. 근데 세상에 사람들이 어떻게 입 닫고 살 수 있습니까? 더더구나 고 교수는 저는 뭐 이 언론계 출신인데 언론계 출신까지 입을 닫아버리면 누가 말합니까? 그런데 우선 뭐 여러 차례 또 여러 언론에서 언급이 됐습니다만은 영부인이라고 하는 김정숙 여사, 이분도 뭐 해외 여행 뭐 이런 것들 논란도 있습니다만은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은 과거 영부인들은 우리 그 용어로 조심하다 할까 조심을 하거든요. 그래.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은 뭐 정치인의 부인들이 우리 속된 말로 나댄다든가 이렇게 보여지면 그 끝장이에요. 안 되죠. 예. 그런 면에서 김정숙 여사도 좀 조심할 필요가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언론에 대통령 부인이 너무 부각되면 그것은 어떻게 보면 언론들이 자발적으로 그 사람에 대해서 이제 무슨 국민의 궁금증이라든지 뭐 이런 걸 해소해주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취재했을 수도 있지만 대개는 자꾸 이제 언론에 노출 빈도가 뭐 많아지고 거기다 또 창사 일변도의 뭐 기사가 나오고 이러면 뒤에서
뭔가 작용이 있었구나. 이렇게 상식적으로 이제 그렇게 판단이 되는 거 그렇죠. 아닙니까? 그런데 그 김정숙 여사 요번에도 무슨 뭐 보니까 그 아마 저는 그 사실 중앙일보 칼럼은 안 읽어봤어요. 안 읽어봤는데 거기 뭐 이런 게 때문에 뭐 저 표를 저 구경하러 간 거 아니냐 뭐 그런 이야기도 있다. 예. 뭐 이런데 아니,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을 니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아무리 대통령이다 그럴 수는 없지. 그래서 그러니까 옛날 말로 예? 이하 부정관 그렇죠. 과전불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저 오양나무 밑에서는 가끔 고쳐 매지 말고 이 저 외밭을 지나갈 때는 신발끈 그 신발 고쳐 신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그게 괜히 의심살 짓을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런데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은 그게 국민들이 그렇게 의심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너 왜 의심해가 아니라 내 이 행동이 국민들한테 의심을 살 그런 일인가? 나는 해외 적극적인 외교를 하기 위해서 그동안에 약간 외교에 좀 말하자면 우리가 변방으로 제쳐놨던 북극, 삼국 여기도 우리가 가서 적극적으로 외교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으로 왔는데 국민들이 그걸 좀 이해 안 해주나 이렇게 생각하면 될 걸. 그거 자꾸 그러면 너 고소 고발해 너 민형사상 책임을 물어 만약 이렇게 나오면 국민이 겁이 나서 어디 살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국민들이 알아듣기 쉽게 또 그 사실관계가 좀 다르다면 그런 사실관계를 적시해서 설득력 있는 그런 설명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걸 안 하고 뭐 그냥 엄포를 놓으니까 이정부 더 오히려 역효과를 내는 거죠. 그 민정수석실의 가장 이정부 민정수석실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아니다. 그건 사실 무근이다. 그러면서 설명이나 해명은 없어요. 그냥 아니야. 우리가 아니라면 아닌 거야. 이렇게 해야 되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최근에 그동안 이제 잊혀졌던 아들 문준용 예. 한국고용정보원 그 특혜 채용 의혹 이 부분도 다시 부각된 게 법원에서 하태경 의원이 이 의혹을 제기했다가 고발을 당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은 이렇게 그 당시 노동부가 고용정보원에 대해서 자꾸 의혹이 제기되니까 감사를 했는데 그 감사 내용을 공개를 안 했어요. 그 사생활 비밀이다. 하고 또 문준용 씨 개인이 미국에 그 파슨스 디자인 스쿨을 나왔다 하는데 그 입학 허가서라든가 졸업 증명서를 제출해라. 그것도 사생활이라고 공개를 안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법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도 판결로 공개를 해라. 그건 공적인 업무인데 그것이 사실이면은 문준용 씨한테 아무런 피해가 없는 일 아니냐. 그래서 문준용 씨 그 특혜 채용 의혹도 뭐 잘 아시다시피 명확하게 밝혀진 게 없잖아요. 그냥 덮은 거지. 그러니까 문준용 씨에 대한 그러니까 말은 인권이라든지 뭐 이 개인의 그 권리가 강조돼야 된다면 그다음에 그게 지켜져야 된다면 마찬가지로 하태경 의원이 국회의원으로서의 그 뭐 책무라든지 역할이라든지 이것도 존중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점에서 이제 이번에 이것은 뭐 감사 결과를 지금 공개하라고 법원이 그렇게 한 건 다행입니다. 다행인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대통령의 가족도 물론 당연히 개인적으로 그 개인 인권도 있고, 네? 그렇죠. 그것이 존중받아야 되고, 존경받아야 되고, 이런 게 다 있습니다. 그런데 비밀도 보호되고 다 있는데, 대통령 가족이라는 특수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과 일반인과 똑같이 권리를 주장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대통령 딸, 다혜씨, 뭐 그 사위 누구, 그 아들 누구, 여기 자꾸 왜 그 개인의 그 개인적인 문제를 사생활을 파고드느냐. 그거는 대통령의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당연하죠. 네? 대통령 가족도 전부 안 돼. 여기는 개인 사적인 그 영역은 침범하지 마. 이래버리면 대통령 가족이 어떻게 살고 뭐 어떤 일을 하는지 국민은 전혀 깜깜하게 살아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게 무슨 그런 논리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문다혜 씨. 예. 그럼 너 지금 해외 이주해서 살고 있잖아요. 근데 뭐 국내에도 와서 뭘 했다 저런 얘기는 많이 있지만 그건 뭐 알 수가 없는 거지만 어쨌든 대통령의 딸이 해외 이주했다는 것 자체로도 큰 뉴스거든요. 뉴스죠. 또 국민적인 관심사예요. 그게 대해서 왜 이주를 했는지 이런 것도 밝혀야 하고 그다음에 그 빌라를 부부간에 이렇게 주고 사고 팔고 했던 그런 의혹들도 제기가 돼 있어요. 더군다나 해외 이주했으면 본인만 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대통령은 가족이기 때문에 경호실이 따라가 있는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국비, 세금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의혹에 대해서 청와대는 그건 뭐 사생활인데 왜 당신들이 알라고 하느냐. 그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그러니까요. 지금 청와대 구성원들, 대통령을 정점으로 해서 그 사람들은 국민 돈을 정말 너무 우습게 생각하는 것 같아. 뭐냐면 대통령이 전용기 자기가 타고 다니는 것만 해도 좀 국민들한테 약간 부담스러워 해야 될 텐데, 이거 이렇게 운영하는데 돈이 엄청 들 텐데, 이 양반은 그거 가지고 막 인심을 팍팍 써. 어디, 총리, 당신도 타고 다녀. 그 다음에 그 자기 부인, 김정숙 여사, 당신도 타고 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왜 대통령으로서 그만한 일 못해? 그럼 대통령 자기 지갑에서 돈 꺼내서 하면 되지. 예? 국민 돈 말고. 그런데 이런 식으로 이 공사 구분이 불분명해요. 그래서 이런 문제도 말이죠. 딸 문제 이것도 공인이 아니면, 대통령의 딸 가족이 아니면 누가 관심 갖겠습니까? 그런데 국회에서 이게 관심을 가져가지고, 다른 것도 아니고, 초등학교 다니는 손자를, 그것도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부모가 가니까 간 게 아니라, 어떻게 해서 해외, 그것도 동남아 어느 쪽으로 학적으로 옮겨갔을까? 그 다음에 대통령은 아까 고 교수 말씀처럼 왜 자기 빌라를 갑자기 그 부인한테 넘겨주고 정리해주고 또 갑자기 그걸 또 팔아버리고 또 해외 이주하고 이건 뒤에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의심은 그 합리적인 의심이죠. 누구는 그렇죠. 당연히 안 하면 이상하지. 예. 안 하면 이상한데 했으면 자초지종을 설명하면 돼요. 왜?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런 일이 있어서 이런 계기로 손자는 이렇게 가게 됐고 또 사위 딸은 이런 이유로 이주를 하게 불가피하게 됐다. 설명 그걸 왜 못합니까? 그러니까 제가 무슨 생각이 드느냐면 누구의 박원순 서울시장 자기 아들 영국에 어디 있는지 모른다는 거 아닙니까? 모른다는 거죠. 자, 이 정부의 아주 고위 인사들이 왜 그런지 모르고 더군다나 청와대 같은 경우는 그래서 감찰관을 둔 겁니다. 민정수석실에서도 물론 친인척 관리를 해야지만 감찰관을 둔 것은 그런 고위직들, 청와대 고위직들에 대해서 어떤 비리나 의혹이 있을까 봐서 그걸 감찰하라고 두었는데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물러난 뒤로는 지금 그 감찰관 제도도 없애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런 걸 하기 위해서 특별감찰관 제도도 만들어놨고 또 상설 특검제도 있잖아요. 법이 있거든. 있고 이런데 민정수석실도 있고 이런데 지금 청와대가 그러니까 민정수석 조국 수석이 이제 그 공수처법 그걸 들고 나와서 자기가 그 주도하고 있으니까 하는 얘기인데 이분들의 이제 말은 이런 것 같아요. 특별감찰관, 상설 특검, 민정수석실 이거 가지고는 안 되겠어. 공수처 하나 더 만들어줘. 그 공수처 만들어주면 해결됩니까? 그 다음에 조금 이따 또 대통령 가족 특별 무슨 조사처 하나 또 만들어줘. 이럴 겁니까? 그러니까 이분들이요, 말하는 것마다 사실은 이 합리적인 말이 없고, 예? 이성적인 판단에 의해서 이루어진 결과다. 이거보다는 전체를 보니까 순전히 감성적이고 감정적인 아까 쇼잉 한다고 그랬죠. 그런 식으로 정치를 지금 해나가는 것 같아. 뭐든지. 거기서 대통령 어디에 콱 찌르느냐 하면 그 초등학생인 대통령 외손자를 그렇게 공개해서 되겠어 이런 식으로 감성적으로 접근해가지고 국민들이 그건 좀 심했다. 다른 것도 아니고 어린 소년한테 이런 무슨 감정을 유발하려고 그러는지 정말 법 전문가들이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가장 지금 의혹의 주 당사자가 되고 있는 사람이 그 사위 서모 씨입니다. 그렇죠. 문다혜 씨의 남편이죠. 이분은 그 곽상도 의원, 한국당의 문다혜 태스크포스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되니까 곽상도 의원을 단장인가 이렇게 돼가지고 거기에 이종배, 김종석 의원 등이 이제 같이 태스크포스 활동을 벌이고 있는데 곽상도 의원은 검사 출신에 청와대 민정수석까지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이 이제 먼저 제기한 게 취업 특혜 의혹이에요. 그게 뭐냐면은, 이스타항공을 설립한 이상식 전 의원이십니다. 전 민주당 의원인데, 이분이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이 됐어요. 그런데 이분의 그 이스타항공과
태국에 있는 모 항공이 서로 합작을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이게 태국에서 이렇게 추진을 했던 것 같아. 이스타 항공과 합작해서를. 그런데 그 합작을 추진하는 회사에 이 서모 씨가 취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를 제기한 것은 중소기업진흥공단 그 이사장 시켜주니까 그 대가로 고마워서 또 사위도 그 취업시켜준 거 아니냐. 그리고 그것에 겸해서 이제 가족들이 이주한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문제를 제기를 해서 사위의 비리 의혹, 취업 특혜 의혹부터가 터져 나온 거거든요. 그러면 그거 청와대가 아니면 아니라고 자세히 설명하면 네. 될 것 아닙니까? 네. 선은 이렇고 후는 이래서 이게 이렇게 된 거지 이게 그거 특혜 아니다. 이걸 설명을 왜 안 해줍니까 그러면? 그것이 국회에서도 문제가 되니까 이낙연 국무총리가 딱 한마디로 답변을 했을 거예요. 그때 제 기억으로는 사실 무근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사실 무근인지에 대한 얘기가 없어요. 이제 그 사위에 대해서 자꾸 이제 이런 걸 파헤치고하니까 이제는 뭐냐면 곽상도 이종배도 의원을 또 예. 고발했어요 또. 그래 이제 더 문제가 되는 것이 엊그저께 이 곽상도 뭐 태스크포스에서 서모 씨와 관련한 사이 내용을 또 하나 공개를 했는데 이거는 뭐 청와대는 사실 무근이다. 뭐 고소 고발을 해가지고 민영사 아까 말씀하신 대로 책임을 묻겠다고 했는데 누가 보더라도 좀 의심스러운 건 사실이에요. 내용이 뭐냐면 간단히 설명하면은 사이 서모 씨하고 가까운 그 김모 씨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케이런 벤처스라는 투자 회사를 설립을 했어요. 그런데 그 투자 회사에 중소벤처기업부 산하에 있는 한국벤처투자라는 회사가 있는데 거기에 대표가 누구였냐면 지금 청와대 경제보좌관을 하는 주영철 씨예요. 그 사람이 그 대표를 하는 시절에 이 케이런 벤처스에 280억 원을 출자를 해줬어요. 뭐 다른 여러 가지 내용도 있지만 2018년이에요. 이 케이런 벤처스라는 것은 설립한 지 아주 신생업체이기 때문에 그런 공기업에서 그런 신생업체한테 그렇게 거액을 투자할 수가 없는데 투자를 해줬고 그 이후에 주영철 씨가 청와대 경제보좌관으로 왔어요. 이분이 무슨 공무원 출신도 아닌 것 같은데 그런데 이 케이런 벤처스 그렇게 사위 서모 씨와 관련이 있는 김모 씨가 대표로 있는 거기에 투자를 한 뒤에 청와대로 이렇게 영전에 왔기 때문에 이게 뭔가 의혹이 있는 거 아니냐. 누가 보더라도 합리적인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거 결과적으로는 그러면은 이 김모 씨가 대표로 있지만 그 뒤에 뒷배경이 사위고 문다희 씨 아니냐. 그렇게 본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그러니까 합리적인 의심이 가능한 그런 관계도 엮여 있는 게 그렇게 엮여 있는데 이 사람도 자기들 그 잘하던 수법 있지 않습니까? 옛날 전 정부의 관계자들에 대해서는 오만 걸 엮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엮어가면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엮이지 않을까 할 정도로 그렇게 지독하게 엮더니 자기들 문제에서는 전부 관계없는 사람을 잘라버려요. 근데 그 사람은 이 문제하고 전혀 상관없고 사위가 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거기서 뭐 특혜를 준다고 그 사위가 아는 사람의 회사에 무슨 특혜를 주도록 그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말도 안 된다. 요 정도로 끝내거든요. 근데 이런 것에 대해서 그러면 포스코 투자하고 이제 한국 벤처 투자가 지금 말씀하셨듯이 그 K는 뭐 벤처입니까? 네, K는 벤처스요. 거기에 지원하고 그 K는 벤처가 아주 큰 회사도 아닌데 거기다 700 신생회사죠. 그런 데는 누가 달라듭니까? 733억이나 되는 공모펀드를 공동 그 관리회사로 선정까지 그러니까 해줬죠. 운용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거기서 줄 수 있다. 이 정도 되면 어쨌든 그 사위가 작용을 했든 아니면 다른 누군가가 작용을 했든 그런 작용이 있었기 때문에 된 거지. 아무나 이렇게 하면 이렇게 지원해 줍니까? 이 733억 그 자금 운용을 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한국 벤처스가 여기서 어떻게 했냐면 돈 모자라니까 280억인가 되니까 또 지원해 줬다면서요. 그리고 포스코 계열의 포스코 기술투자가 그냥 들어갑니까? 누군가가 가서 같이 해. 그렇게 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청와대가 참 주영철 씨가 이런 말 주장을 하려고 그러고 또 청와대가 이렇게 말을 하려고 그러면 이런 말에 대해 좀 답변 주세요. 내가 오늘 저기 페이퍼 컴퍼니를 하나 설치할 테니까 예. 거기 이제 청와대가 좀 지원해가지고 한 500억 좀 더 주실랍니까? 할 수 있다. 네가 아이디어만 주면 만약에 그렇게 하면 이 말의 진정성을 믿겠는데 예? 이 신생회사에다가 그렇게 엄청스러운 그런 저기 이 말하면 특혜성 그런 자금이 투입되고 그런 보증이 들어가고 하는데 그것도 우리는 몰라. 나는 전혀 몰라. 민간 기업도 아니고 공기업에서 그렇게 하는 예라는 건 사실상 드물죠.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서 또 문 대통령은 아예 여기 대해서 말을 안 하거든. 아니 무슨 장자연인 문제까지 예? 그런 것까지 이제 김학의 문제 이런 것까지 일일이 지시하시는 양반이 이거야말로 의혹 사건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자기 관련된 문제에서는 아예 입을 싹 닫고 아무 말도 안 하고 대통령 그리고 이걸 설명을 하려면은 주영철 지금 경제보좌관이 문제가 됐으면 본인이 나와서 설명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 예. 윤도한 국민소속수도 옛날로 말하면 홍보수석이 나와가지고 사실 무근이다. 고소 고발하겠다. 그것도 안 되는 이유가요. 주영철이가 개인으로 있을 때 일어난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한 의문 제기하는데 왜 청와대가 청와대 담당자 공인이 왜 거기서 그 사람 개인을 위해서 저 말을 해줍니까?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직무 뭐 이거 직권남용이죠. 직권남용이 일탈이지. 그러니까 예. 지가 해야 될 일은 안 하고 엉뚱한 일을 하고 있으면 이거는 윤도한 씨도 책임을 져야지. 왜냐면 청와대 대변인 하라고 해줬더니 엉뚱한 참 대변인 이거 뭐야 국민소통수석 그가 하라고 해줬더니 그 일은 안 하고 주영철인가 그 사람 대변인 역할을 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 그럼 그 자리에 남아 있어서는 안 되죠. 네. 그러니까요. 어쨌든 청와대 일가 이런 여러 가지 비리, 부조리, 의혹들이 수없이 터져 나오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것이 뭐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국가 망신이죠. 나라 망신 아닙니까? 그리고 국민들이 정말 대통령을 신뢰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다음에 대통령은 국민들에 대해서 자신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서는 친절히 상세하게 자세히 설명해 줘야 될 책임이 있는 분입니다. 대통령은. 근데 대통령은 모르세요 하고. 그건 국민들이 요구하는 거는 뭐 옛날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인이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런 모양. 지금 그래서 그런 겁니까? 또 하나는 뭐 최근에 언론 보도도 나왔습니다만은 문다혜 씨 그 가족 일가가 이제 해외 이주했다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문 대통령으로 보면은 문다혜 씨의 아들이니까 외손자죠. 예. 외손자가 다니는 그 학교 초등학교에 그 학적부를 국회 요청으로 해서 보내준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걸 이제 유출했다고 해가지고 서울시 교육청에서 아주 그냥 샅샅이 한 달간 감사를 벌여. 그게 뭐 한 달간 감사를 벌일 사안도 아니지만. 예. 그래가지고 거기에 교장, 교감, 뭐 교사 해가지고 경고 주의 조치 갖고 7명인가? 7회. 7회에 대해서 4명에 처벌 조치를 내렸더라고. 이건 완전히 보복감사 아닙니까? 학교로서는 국회에서 정상적으로 자료 요청을 하는데 내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것도 그 문다혜 씨 가족에 대한 뭐 가족사항 그러니까 성명이라든가 이름이라든가 주소라든가 또 주민등록번호를 다 가리고 낸 거니까 정상적인 절차로 낸 거예요. 그렇죠. 근데 청와대가 이렇게 주장한다는 거는 다시 말하면 바꿔 말하자면 지금 거기서 지적 그대로예요. 국회가 뭘 요구하더라도 전혀 협조하지 말라 이 말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위법을 그냥 뒤에서 교사하고 이래서 되겠습니까? 은근히 압박하고 그다음에 보니까 뭐 그 해당 교장은 1회 경고 먹고 또 그 교감은 2회 경고에다 1회 주의 먹고 또 그다음 또 다른 교감도 1회 뭐 이 교사들 2명도 주의를 받았답니다. 뭐 이게 징계는 아니라고 하는데 징계가 아니건 이건 이 사람은 거기 쓰져 있는데 이 사람 경고 받았다 이러면 앞으로 그 진급이라는 데 이런 게 영향이 없겠습니까? 다 당연히 영향이죠. 예? 그러니까 그 학교 측에서 뭐 언론에서 이제 그 과정을 또 질의를 하니까 답변을 할 수도 없고 답변을 하고 싶지도 않고 답변을 해서도 안 됩니다 하고 오지게 답답하면 그런 답변을 했겠습니까? 예, 그다음 또 재미있는 게 있어요. 여기 뭐라냐면 이제 제출 자료만으로는 개인을 특정할 수는 없지만 이제 해주고 아까 그 교수 말씀처럼 정상적으로 해줬잖아. 시킨 대로 법에 따라서 해줬는데 그것만 가지고는 그러니까 특정할 수는 없긴 한데
그래놓고 뭐라냐면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도 알 수 없도록 더욱 신중했어야 된다. 세상에 그러면 그러면 서류를 안 내는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런 억지를 저기 교육청에서 이런 억지를 쓰고 이러면 예? 이 사람들이 정말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 맞는지 아니면 권력의 눈치 보고 앉아가지고 저 밑에 자기들 산하 그 학교에 대해서 자기들이 관리 책임을 지는 학교를 그 윽박지르는 건지 좀 창피한 줄 알아야 되겠는데 말이죠. 예. 이게 그 A 초등학교라는 데 대해서 이렇게 정말 철저하게 감사를 해갖고 어떻게 보면은 과한 이런 경고 주의 조치를 내린 거 보면은 대통령 일과 관련해서 앞으로 국회가 어떤 자료를 요청하더라도 제출했다가는 못하지. 이런 꼴 당한다. 뻔때를 거예요. 보이겠다. 뻔때를 보인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학교를 그만두고 할 생각이면 몰라도 또 그 자칫하면 말이죠. 만약에 파면돼 버린다 이러면 퇴직금도 못 받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은근히 압박해가지고 그것도 교육 일선에 있는 분들을 무슨 그 사람들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청와대라든가 국회에서 뭐 하면 벌벌벌벌 사실 그런 분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청와대를 위해서 니들 정도는 그냥 애사로 희생시킬 수 있어. 이런 거 보여주는 거거든. 그 교육청이 자기들 산하에 있는 학교의 그 근무자들, 특히 선생님들을 보호해 줄 생각은 안 하고 이런 식으로 내가 청와대에 잘 보이기 위해서는 만약에 니들 정도는 애사로 희생시킬 수 있어. 이런 생각이라고 만약에 일선 교사들이 생각하게 되면 얼마나 정말로 한심스럽고 기가 막히고 배신감 느끼겠습니까? 시청자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대통령 일가에 끊임없는 비리 의혹이 터져 나오는 것 정말 나라 망신이고 국민들 입장에서는 폭장이 터질 일입니다. 검찰과 경찰 정말 이런 비리 의혹에 대해서 칼날을 들이대고 수사에 착수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검찰과 경찰이 우리 사법권이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문재인 대통령도 특별 지시 다른 데 하지 마시고 바로 이런 일에 자기 일에 특별 지시를 수사 지시를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